저희 사무국의 아재 개그 전문가, 아재 개그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나영훈 의원께서 먼저. 그래서 지금 소방청장님이 와 계십니다. 엘리베이터에 적혀 있더라고요. 환영하는. 그래서 적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도 기업 시민은 사랑이다 하려고 했는데 이런. 네, 안녕하세요.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의 손예령입니다. 가치 짓는 가치를 짓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기업시민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포스코건설의 기업시민 사무국을 찾아왔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건설 기업시민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황보승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송재경 과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철호입니다. 최경종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영훈 리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린 차장입니다. 네, 사실 인터뷰를 두세 분 정도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7분 모두 나와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 정말 단합이 잘 되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모두 나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단합도 단합인데 저희가 서로 나오겠다고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서 다 같이 나오는 걸로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인원이 7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다 단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 명만 빠져도 진짜 많이 허전하고 항상. 그래서 다 왔는데 역시 잘한 선택인 것 같고요. 네, 화면이 꽉 차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 같은 단체 티를 입고 오셨는데 이 티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저희 포스코건설의 기업시민 슬로건이 가치 짓는 가치인데, 이번에 그 기업시민 TV가 오신다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단체 티를 맞추자 이렇게 하게 돼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기업시민 TV를 위해서.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성격에 따라서 티셔츠 종류가 2가지라서 이게 이제 약간 부끄러움 많은 분들이 약간 아싸용, 저희 이렇게 왕따시 만하게 써있는 인싸용인데 특별히 저희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성격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다 나가는 거라서 저는 그러면 인사하고 싶습니다. 인싸! 오, 반갑습니다. 핵인싸용으로 하나 드리고. 네. 가셔서 많이. 네, 감사합니다. 포항에 저희 같이 있는 가치를. 네. 이거 입게 되면 저도 포스코 건설의 일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렌드가 되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우리나라 굴지의 종합 건설사라고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포스코 건설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스코건설은 포스코가 1968년 창업 이래로 포항과 광양에 일간제철소를 지어왔는데요. 그 일간제철소 건설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체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1994년 12월에 글로벌 ENC 기업을 지향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플랜트, 그리고 건축과 토목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국내 그 건설사 탑5로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인 더 샵은 아파트 품질 만족 지수에서 10년 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고객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최경종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플랜트 제철 분야는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소인 포스코 포항, 광양 제철소를 건설한 토탈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브라질 CSP, 인도 일간 제철소 등과 같은 해외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최근에는 그런 성공적인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비철 분야인 산업 플랜트 분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남미 시장에 진출을 했고 프로젝트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동남아 영역까지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분야는 도로, 철도, 교량과 같은 다양한 실적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안산선과 서부 내륙 고속도로 그리고 GTX와 같은 국내 최대 민자 사업에 지금 참여 중에 있고요. 융복합 환경 설비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이제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는 송도국제도시, 동탄 메타폴리스 등과 같은 대형 PF 사업 그리고 신도시 개발 사업 등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금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파크원이나 LCT, 니트 같은 초고층 빌딩 시공 실적을 국내에서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브랜드인 더샵을 11년 만에 리뉴얼해서 프리미엄 주거 문화를 승도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건설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 또 궁금한 게 포스코 건설에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기업 시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그 송도 사옥에 오시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한 번쯤은 이 말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 옷에도 써있는 같이 짓는 가치라는 말인데, 저희 기업시민상국이 1월에 만들어져서 모였는데 이제 포스코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기업시민 실천을 이제 그룹사에서도 올해부터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 업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미션이 저희한테 주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모인 건데, 정말 다양한 그 뭐 브레인스토밍이나 그런 각자 고민도 많이 하고 회의를 해서 이제 같이 짓는 가치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만큼 진짜 건설업에 기업시민 실천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저희 그 조직 구성원들 정말 만족하고 있고 또 직원분들도 좋아하시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혼자서 지었다면 이제부터는 같이 짓는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그리고 지금까지는 집만 지었다면 이제부터는 가치, 새로운 가치들을, 사회적 가치들을 지어보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영어로 하면은 또 Build Value Together라고 해서 저희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3대 이제 활동 영역이 있잖아요. 이제 비즈니스, 소사이어티, 피플 영역별로도 각각의 이제 서브 슬로건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분야는 고객과 같이 짓는 상생의 가치, 그리고 소사이어티 분야는 지역 사회와 같이 짓는 나눔의 가치, 피플 분야는 구성원과 같이 짓는 행복의 가치라는 서브 슬로건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아래 또 여러 가지 실천 전략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에 분과별 분과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된 부서들하고 이제 분과 협의체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재미있는 또 활동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매달 이제 모여서 또 고민도 하고 하는데, 분과장님들께서 재밌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특히 비즈니스 분과는 저희 사무국의 아재 개그 전문가, 아재 개그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나영훈 의원님께서 먼저 비즈니스 분야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기업시민 경영 이념을 어떻게 비즈니스에 녹여낼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서로 실천하는 것을 독려하는 그런 분과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업시민 경영 이념 실천을 위해서 선택한 것은 스마트 컨스트럭션입니다. 스마트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 똑똑한 건축이죠. 과연 이 똑똑한 건축에 어떻게 경영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느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오기 전에 약간 검색을 해봤는데 그래도 너무 알 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 분과를 담당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몇 가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들 혹은 저희가 주력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IM이라고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기법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설계, 시공, 관리 이런 전 단계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요걸 가지고 그 프리 컨스트럭션이라 그래서 이제 가상으로 한번 시공을 해보는 겁니다. 이 시공에 참여하는 것은 설계하는 파트너도 시공하는 파트너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가상 시공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뭐 서로 간섭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가 그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 그래서 그 공장에서 가능한 많은 시설들과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시공을 단축하면
사실 제일 첫 번째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담보가 됩니다. 안전한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제품은 뭐 산재가 많이 났지만 사실 현장에서 많은 다양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또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그 건축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IPD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발주사, 그 다음에 설계사, 시공사들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앞에 프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생겨나는 이윤과 리스크를 공동 분배해서 이제 공생의 가치를 이 계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나는 수익들을 이제 우리 회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모든 회사들이 나눠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공생 가치를 실현하는 비즈니스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스마트 컨스트럭션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또한 이뿐만 아니라 그 상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최근에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 그냥 여태까지는 제일 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이제 발주를 주고 했는데 싸게 되면 상대방의 이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우리의 적정한 이윤과 상대방의 적정한 이윤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거래 관계를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 저도 되게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협력사 직원들이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다각화하는 이유는 이제 산업 생태계가 워낙에 이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후 변화 대응 같은 경우는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후 변화 대응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경제가 위축되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경제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같이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한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에 있는데 이 리스크 관리에 이제 중점에 있는 부분이 ESG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저희 포스코 건설에서는 이제 사업 심의 단계, 그다음에 RM 저희 리스크 매니지먼트 단계에서 ESG 검토를 도입해서 프로젝트별로 ESG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검토해야 되는 것까라는 이제 챌린지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제 파일럿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이제 저희 목표가 이제 ESG 관련한 KPI를 중장기적으로 설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실현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지에 대한 시스템을 이제 도입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략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서 이제 각 BSP 분야에서 이제 인풋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컨스트럭션이라고 하셨죠. 그거랑 또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통해서 사업에 참여하시는 주체들과 그 윈윈하면서 공생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영역이죠. 지역 사회와 같이 짓는 나눔의 가치를 또 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예, 소사이어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 일반인들이 가지는 어떤 현장의 이미지는 현장 이꼬르 뭐 어떤 그 민원 이런 어떤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기업 시민 실천 사례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현장을 기업 시민 실천의 장으로 이렇게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 개발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다양한 어떤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 맞춤형 공헌 활동도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 글로벌 모범 시민 양성 이런 어떤 부분도 포스코 기업 시민 어떤 6대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인천 지역 그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건설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 활동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설 현장에는 소음이나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포스코 건설의 노력이 돋보였고 또 이를 통해서 보니까 미소 지음이라고 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미소 지음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미래 세대의 그 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 키움 그리고 또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문화 이음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인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영역인 구성원과 가치 짓는 행복의 가치를 짓기 위해서 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시민 실천 정말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피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피플 분과 간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 피플 구성원이 가장 행복해야 비즈니스도 그리고 소사이어티 영역도 잘 실천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피플과 관련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는 혹시 교수님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안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안전인데요. 저희는 이제 우리 회사의 임직원분들 그리고 협력사, 근로자분들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 구축 과 같은 활동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또 좀 신경 쓰는 분야 중에 하나가 현장에 계신 근로자분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최근에는 근로자분들을 위한 위생시설이나 휴게시설 개선 같은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협력사들도 저희 이제 저희 직원들이랑 똑같이 안 좋은 일을 당하셨을 때 장례용품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웨딩홀 지원과 같은 그런 지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감과 신뢰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조직 문화,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임직원 간의 열린 소통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사장님과 특정 세대들 간에 소통하고 있는 소통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젊은 직원들이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발굴을 할 수 있는 밀레니얼 TF 활동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좀 긍정적이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칭찬 쿠폰제라는 것도 시행을 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칭찬 쿠폰제가 어떻게 되는 게 가장 궁금한데요. 네, 칭찬 쿠폰제는 이제 직책자분들에게 일정한 양의 쿠폰을 드리고요. 그 쿠폰을 칭찬할 만한 직원들에게 이제 보내드리는 건데 단순히 이제 부서 내 직원뿐만 아니라 협업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다른 부서의 직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도 보낼 수 있게 우리 쉽게 카카오에서 볼 수 있는 쿠폰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나 피자 같은 그런 쿠폰을 이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칭찬 쿠폰제입니다. 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건설에서는 추진 중인 5대 대표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예, 기존의 기업 시민 실천 활동들은 사업 개별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거나 하다 보니까 사회에 미치는 이펙트나 이런 효과들이 좀 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기업 시민 임원 실천 과제와 그리고 기존의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사회적 임팩트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표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5대 대표 과제가 있는데요. 각 과제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5대 대표 과제 중에 아까 피플 문과 말씀드릴 때도 나왔지만 저희가 기업 시민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 중에 가장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게 이제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연장선상에서 또 스마트 세이프티를 도입을 해서 이제 현장에 국내 건설사 중에는 처음으로 스마트 세이프티 통합 솔루션을 이제 현장에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시범 현장이 이제 점점점 확대되고 있고 아마도 한 내년쯤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의 표준 어떤 스마트 세이프티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영상 정보, 현장의 영상 정보나 각종 어떤 데이터들, 근로자들의 입출입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장 작업 진행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돼서 하나로 모여서 현장 사무실 내에 있는 관제소와 모든 관리 감독자들의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통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이상 상황을 만약에 목격을 하게 되면 바로 해당 지역에 있는 근로자, 해당 구역에 있는 근로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고 거기에 또 나아가서 이제 자동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밀폐 공간에 뭐 가스 위험도가 이제 증가되면 그게 환기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호이스트라고 해서 저희 이제 고소 작업을 할 때 올라가는 호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호이스트에 문제가 생기면 통제실과 그 스마트 앱에 자동으로 이제 알람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상 정지라든지 이런 기능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스마트 안전벨트라고 해서 뭐 근로자들의 움직임 자체를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또 알람을 주고 주의를 주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거의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AI를 또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작업자들의 공종별 이제 인식을 통해 가지고 뭐 위험 구간에 지금 어떤 작업자들이 몇 명이 가 있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는 자동으로 AI가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 감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적절한 조치나 아니면 이제 자동적인 어떤 설비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식으로 점점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저희가 대표 사업으로서 이제 또 이 스마트 세이프티를 정했으니까 저희 현장의 안전이 뭐 저희 입장에서 제일 우선일 수는 있지만 그거에서 나아가서 어떤 지역 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 주민들의 안전까지를 좀 책임질 수 있는 단계로 더 좀 파급력을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게 된 게 소방청하고 이제 저희가 협력 MOU를 최근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뭐 타워 크레인에 있는 초고화질 CCTV라든지 아니면은 또 저희가 측량 같은 것을 위해서 쓰고 있는 드론, 그다음에 뭐 고압 살수 설비라든지 살수차, 그다음에 뭐 물탱크 이런 현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설비들을 이용해 가지고 화재 감시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화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드론을 띄워 가지고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제 인근 소방서와 공유해 주고, 그다음에 또 소방차가 오기까지 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아주 그 긴급한 진압이 필요할 때는 현장에 뭐 살수 장비나 차량이나 물탱크 같은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직접 진압 작업까지 하는, 그래서 실제 그런 훈련들을 지금 일부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마트 세이프티를 통해서 우리 임직원,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진과 동시에 또 주민들의 안전도 책임지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다른 건설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게 스마트 세이프티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경과 공존하는 건설 문화 선도입니다. 저희가 박혜린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올해 초부터 ESG 경영을 이제 저희 경영 전반에 이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ESG 중에 이 환경 분야에서 이제 환경 경영을 좀 강화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국내 건설사 최초로 이제 ESG 채권을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친환경 건설 사업을 이제 저희가 이제 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좀 현장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요소들로 만든 먼지 억제제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개발을 이제 곧 상용화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전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소음이나 먼지 그리고 뭐 오페스 저감을 위한 뭐 환경 패키지를 이제 각 현장마다 적용을 해서 쾌적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교육은 푸른아시아와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미래 세대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연극이나 창의 독서, 마술과 같은 좀 재미있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교수님 오늘 오시면서 들어오실 때 로비에서 전시회 보셨어요? 네, 구조카가 네. 전시회 있었습니다. 전시회 이름이? 구조카가?
같이 짓는 미소라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좀 급한 네. 걸로 오느나. 맞습니다. 구족 화가와 같이 짓는 미소가 그 전시회 이름이고 저희 대표 사업이기도 한데요. 제가 저희 기업시민 사무국이 생기면서 참 특이한 부분이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게 제가 생각됐던 게 저희가 월요일 오전마다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진취적이고 진지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도 이제 안드로메다 한 5번밖에 돌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융합을 해서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까 안전 이야기도 했고 소통 이야기도 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건설 사업에서는 현장 관리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그러면 삭막한 현장을 좀 더 말랑말랑한 감성을 어떻게 입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에 있어서 이제 스트리트 갤러리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몇 개 현장에 지금 도입이 돼 있지만 현장의 펜스를 활용을 해서 미술 작품들을 이제 전시를 하면은 지나가시던 분들도 보고 이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삭막하지 않고 아 우리 동네에도 이런 아름다운 그러니까 미술 작품들을 길 가면서 감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작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삭막한 작업 환경이 아니라 이제 좀 아름다운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프라이드도 가지시고 행복할 수 있는 이제 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일반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전시를 할 수도 있지만 좀 소외 계층이나 이런 전시 기회가 많지 않은 분들한테 전시 기회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장애인 예술 지원 관련한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됐고 그 중에서 구족 화가들이 이제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덜 알려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국 구족 회화 협회를 컨택을 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한국 구족 회화 협회는 한국에는 20명 정도의 이제 화가들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200명 정도의 화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이제 상품 또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달력이라든지 다이어리라든지 이런 상품 또한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창출한 수익으로 새로운 신진 작가들을 키우는 데에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를 듣고 저희가 아 바로 이거다. 그럼 이런 이제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스트리트 갤러리에 구족 화가 작품들을 이제 전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처음 전시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좀 공감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사옥에서 이제 첫 번째 전시회를 이제 지난 7월 20일 날 오픈해서 8월 7일까지 이제 1차 전시를 하고 이제 저희가 아마 아시겠지만 도산공원 쪽에 저희 더 샵 갤러리라고 한번 가보셨나요? 네, 저희 콜로키움을 거기서 했었습니다. 네. 왜 너무 저희 좋더라고요. 1층에 가면 인터랙티브 아트도 네. 있고 하잖아요. 그것도 저희 기업시민 사무국에서 인스톨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2차 전시도 이제 구족화가 협회 전시를 그 3층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또 서울에 계신 이제 포스코 그룹사들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직원들과 이제 가족들 같이 오시면 관람할 수 있게끔 8월 17일에서 8월 말일까지 28일까지 열흘 동안 이제 제가 전시회를 하고 있으니 꼭 한번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가까우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이 있을까요? 그 글로벌 ENC 모범 시민 양성이라는 사업도 있거든요. 저희 그 해외 현장 인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건설 기능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미얀마부터 시작해서 19년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올해는 방글라데시에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현지 인근 청년층에게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현장의 어떤 인력난 수급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호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도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지속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갖다가 입히기 위해서 코이카라든지 조금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도 찾아서 계속 이렇게 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욕심이 좀 많아요. 5번째인데요. 요즘 봉사활동 하면서 기왕이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더 좋은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업이니까 우리 업의 특성을 활용해서 요걸 잘 활용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시작한 게 이제 그 화재 예방,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뭐 분란 후에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예방이 더 적절하게 중요한 거니까 이 주거 환경이 어려운데 뭐 누전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집들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방문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요 프로젝트에 좀 집중을 해서 그 2100세대의 가정이나 혹은 복지 시설을 이렇게 개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뭐 역시나 이 사업에 계속 집중하기 위해서 올해 120세대에 대해서 개선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이 발대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청장님이 와 계십니다. 엘리베이터에 적혀 있더라고요. 환영하는. 그래서 적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이 사회공헌에 있어서도 협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청도 협업으로 오고 또 건설복지재단도 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우리가 뭐 같이 짓는 가치, 같이 나누는 가치를 또 이 프로그램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에 좀 관심을 가져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샛들마을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의정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그다음에 서울여자대학교, 그다음에 헤비타트, 또 저희 이렇게 4개 민관, 학위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거 환경을 잘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뭐 저희가 좀 전문성이 있으니까 전문적인 노하우를 지원해줘서 개선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저희가 멘토링 해주고 뭐 이렇게 지금 한 학기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이걸 다 모아가지고 또 사회 확산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더샵 갤러리에서 청년 도시재생 포럼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또 이에 지지해주는 우리 사회의 뭐 지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한 포럼을 또 개최할 예정이어서 역시 뭐 주거, 아까 프리미엄 주거도 1등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비즈니스에 있어서 주거 문화 개선뿐만 아니라 또 사회공헌 영역에서도 주거를 개선하는데 우리 회사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업의 특성을 살려서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이 7월이니까 2020년도에 한 반이 지나갔는데요. 그동안 상반기에는 포스코 건설에서 어떠한 기업 시민 활동을 했고 또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할지 궁금합니다. 네, 상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기업 시민을 사내에 많이 알리고 내재화, 이제 더 나아가서 문화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장님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 직책자분들 실무자분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발로 뛰는 기업 시민이라고 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기업 시민 교육도 지금 벌써 30건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월간으로 포스코 건설의 기업 시민 활동 우수 사례, 대내 대회 우수 사례를 좀 소개하는 월간 기업 시민 나우라고 매월 발행을 하고 있고 또 1인 1실천 릴레이라는 활동도 그 안에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업 시민이 포스코 건설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실천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잼게임 아시나요? 잼게임이라고 이제 인창원에서 개발한 기업 시민 게임으로 배우는 기업 시민 과정이 있는데요. 잼게임을 활용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직원들이 좀 재미있게 기업 시민을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워크숍이라는 것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장들, 우리의 현장이 이제 더 이상은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 시민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무엇을 하면 정말 기업 시민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는지 그 실천 가이드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의 계획은 저희 사무국장님께서 마무리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 하반기에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5대 대표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그 성과를 좀 임직원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 기업 시민은 이런 거구나,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앞서 박혜린 차장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ESG 경영을 제대로 도입을 해서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전략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사 차원에서 이제 뭐 회장님 이하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번 실천 과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컨설팅하고 관리를 해서 연말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의 포스코 건설의 기업 시민 활동에 대해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기업 시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시민은 인싸다. 예, 이게 일단 두 자로에서 인싸인데 기업 시민을 거치지 않는, 그러니까 업무를 하면서 기업 시민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오지랖퍼 이런 어떤 좀 생각이 듭니다. 기업 시민이라는 것이 비즈니스, 소사이어티, 피플 그보다 더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주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내 주위에서 개선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그게 기업 시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 시민은 인싸다. 허를 찔러. 저는 제가 사실 이걸 하자고 제안했는데 저는 대학 그 학부 때 전공이 역사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기업 시민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을 막 띄어서 쓰던 그 사회에서 청동을 이제 만들 줄 알게 돼서 청동기가 되잖아요. 그다음 철기 시대가 되잖아요. 산업화 시대가 되잖아요. 농경 사회를 거쳐서 한 번 이렇게 역사가 진보를 하게 되면 그 이전 시대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철기를 쓰다가 갑자기 난 다시 돌이 좋으니까 돌을 써야지. 저한테 기업 시민은 그런 역사의 진보와 같은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제 삶에서는 많이 와닿고 그다음 보람을 굉장히 느끼고 그런 역사의 변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직원분들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들의 일인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새로운 역사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업 시민은 뭐다. 사실 제가 옆에 있는 과장님께서 이거 하자고 했을 때 엄청나게 반대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거 생각해 내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난다. 여전히 생각이 안 난 채로 오늘 이 자리에 오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사무실에서 있었던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기업 시민?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뭐 기업 시민 나다가 이제 저 개인의 지향점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기업 시민 사무국에 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뭐 이제 타부서랑 협업을 하거나 연락을 할 때 굉장히 좀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게 기업 시민 사무국에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기업 시민을 그대로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현장이나 부서에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기업 시민의 모습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그들이 느끼는 아, 기업 시민 저런 거고 나도 동참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나다라고 했지만 회사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 자체가 기업 시민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공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업 시민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 스스로와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그 저희와 거래하는 이해관계자분들이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떠나는 길거나 또는 짧거나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하셨는데. 네, 저는 기업 시민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이제 그 대상자에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해주고 싶고 또 뭐 어떤 내가 상대방이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시민도 똑같이 이런 뭐 사회나 뭐 우리 모든 이해관계자를 사랑의 대상자로 보고 이제 부족한 게 있으면 같이 뭐 도와주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기업 시민은 망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건설 현장에 제일 많이 쓰이는 공구 중에 하나가 망치일 거예요. 근데 이 망치는 망쳐진 거, 잘못된 것을 부시는 위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짓는 위력도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낡았고 잘못된 것들을 부실 수도 있고 새로 좋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망치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활용해야 기업 시민이란 것도 우리가 손에 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세상이 좋아지고 회사가 좋아지고 뭐 널리 이롭게 되는 건데 그냥 이거 그냥 기업 시민이란 거 그냥 가만히 아 저기 있구나 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액션 해야 된다. 기업 시민은 우리가 망치를 들고 이렇게 집을 짓듯이 꼭 액션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기업 시민은 망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기업 시민은 사랑이다 하려고 했는데 이런 그래서 급조한 게 기업 시민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지금 저는 기업 시민이 어려운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업 시민 활동들이고 굳이 활동이라고 하지 않아도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그다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업 시민 활동 아닌가 생각하는데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흑백 사진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욕구가 생기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 시민 스타일로 멋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기업 시민에 대한 생각들이 앞으로의 기업 시민에 대한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